여러분 혹시 이런 기사 보신 적 있으신가요? CME에서 XRP에 ETF가 나왔다 하는 얘기들요. 그런데 진짜 그게 맞는 걸까요? 사실은요, ETF가 아니라 선물 상품입니다. 그런데 그냥 선물이 아니에요. 이게 왜 이렇게까지 시장을 흔들고 있는지 오늘 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면요, CME에서 뭘 출시했는지, 그리고 왜 ETF에 착각이 생겼는지, 추가적으로 어떠한 이유로 XRP의 제도권 진입이라는 말까지 나오는지 모든 흐름이 정리됩니다. 그리고 현재 XRP 리플은요, 어제 미국 시장이 열리기 전까지 다시 한번 큰 하락을 보이다가 미국 시장의 개장 이후 반등에 성공했는데요. 저는 어제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아랫자리에 굉장히 중요한 자리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자리에 오기만 하면 다시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시장을 들어올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께 매수 신호를 드렸고 매수 진입을 했습니다. 당시 저는 어떤 이유로 이 자리를 보고 있었는지, 그리고 이렇게 한 차례 상승이 나온 이후 앞으로 어떤 식으로 흘러갈 것인지 모두 다 여러분들께 말씀을 해드릴게요. 자, 오늘 알아볼 CME의 선물 출시 소식과 향후에 흘러갈 XRP의 흐름까지 오늘도 매우 중요하니까요.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트레이더 복돼지입니다. 자, 2025년 5월 19일 CME 미국 최대 파생상품 거래소에서 XRP 관련 상품이 처음 출시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했죠. 드디어 XRP ETF가 나온 거야, 또는 CME에서 ETF를 만들었대 하고 이런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자, 하지만 그건 완전히 틀린 말입니다. 이번에 나온 건 ETF가 아닌 선물 상품입니다. 정확히는요, 표준 XRP 선물은 5만 XRP 단위로 거래를 하는 선물이고요. 마이크로 XRP 선물은 2500 XRP 단위로 거래를 하는 상품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요, 이건 현물 인도 방식이 아니고 현금 결제형이에요. 즉, XRP를 직접 사고 파는 게 아니라 가격의 변동에 따라서 발생한 수익과 차액을 결제하는 구조입니다. 거기다 이번에 SEC가 승인한 건요, ETF가 아니라 CFTC의 규제 아래에 있는 파생 상품이에요. 그러니까 현물 ETF와는 완전히 다른 것이죠. 그런데도 왜 사람들이 ETF라고 착각을 했을까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비트코인의 전래 때문인데요. 비트코인도 처음에는 CME의 선물 상장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선물 ETF, 그리고 현물 ETF까지 발전하게 됐죠. 그러다 보니 많은 분들이 XRP도 곧 ETF가 나오는구나 하고 단순화해서 보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전문가 발언의 과잉 해석입니다. ETF 스토어의 네이트 제라시는 이렇게 말했죠. 이제 선물이 나왔으니 현물 ETF도 시간 문제다. 그런데 이건 가능성일 뿐이지 사실이 아닙니다. ETF는 아직 출시도 안 됐고요, 승인도 안 됐습니다. 그러니 지금은 ETF라고 부르면 틀린 말이죠. 하지만 어제 저녁 시간으로 우리의 종목 XRP 리플은요, 다시 반등에 성공하면서 이전에 하락했던 하락분을 만회했는데요. 저는 어제 오전부터 오후까지 계속 하락이 발생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께 경고를 드리면서 이 자리를 주의 깊게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그리고 반등에 성공한 지금, 어제 제가 뭐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었는지 다시 한번 보고 올게요. 자,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은요, 제가 어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면서 굉장히 중요한 자리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확인하시면 어제 영상을 올려드린 내용이고요. 자, 당시 제가 어제 영상에서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는지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전반적으로 보면 이전에 가격이 계속 꺾이고 있던 자리에서부터 계속해서 내려오는 저항의 영역이 형성되어 있고요. 아래에 내려오기만 하면 다시 매수세가 꾸준하게 유입이 되는 지지의 영역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에 따라서 크게 보면 위아래로 흔들리면서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고요. 현재 다시 한번 수익을 준 뒤에 크게 흔들리면서 아래로 내려오고 있는 만큼 이번에 이 자리에서 지켜질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매수하기 좋은 상황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께 이전과 마찬가지로 매수 신호를 드리면서 다시 한번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지 저는 계속 지켜볼 거고요. 자, 잠깐 멈추고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어제 제가 영상을 촬영해드리고 있을 때는 매수 신호를 드린 뒤로 다시 한번 한 차례 상승이 나왔었고요. 다시 하락하고 있을 때 이 자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더 이상 하락하지 않는다면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상승할 것이고, 저는 그때 다시 한번 매수로 진입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린 뒤로 어떻게 흘러갔는지 보겠습니다. 자, 저는 이 자리에 오기만 하면 이전부터 꾸준하게 매수세가 유입이 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이미 한 차례 수익을 보고 다시 내려오고 있는 만큼 이 자리가
훼손되지 않고 반등에 성공할 수 있는지 지켜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영상을 촬영하고 난 뒤에 이렇게 하락이 나왔었고요. 저는 이전부터 꾸준하게 지켜주면서 매수세가 유입됐던 자리였기 때문에 이번에도 반드시 지켜준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지켜봤습니다. 자, 하지만 이내 다시 반등하는 움직임이 나오면서 이 자리를 지켜주는 모습이 나왔었고요. 그에 따라서 이 끝단의 자리가 뚫리지 않는다면 반등할 것이다 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위로 올라간 뒤에 살짝 눌리는 자리에서 이렇게 매수 신호를 드리면서 매수로 진입을 했었고요. 우리가 손실로 내어줘야 되는 구간보다 수익으로 확보할 수 있는 구간이 훨씬 더 길었기 때문에 매력적인 자리였습니다. 자, 그렇게 어제 저녁 시간 미국장이 시작하면서 급격하게 올라가기 시작한 XRP 리플은요, 우리가 진입한 자리부터 약 5% 정도 되는 수익 자리를 내주면서 수익을 확보한 상황이고요. 어제 영상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제까지만 해도 미국의 신용이 강등됐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많은 투자자들이 어제 미국 증시가 시작한 뒤로 큰 폭의 하락이 나오면 어떡하냐 하고 블랙 먼데이를 걱정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저는 어제 여러분들께 이렇게 영상을 올려드리면서 미국의 신뢰가 무너지긴 했지만 오히려 리플의 급부상 기회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통해서도 어느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지 모두 다 말씀을 드렸었고요. 이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이전에 강하게 돌파한 다음 다시 한번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하방에 가격을 다시 들어올리는 지지 영역이 형성되어 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로 인해서 앞으로 장기적인 XRP 리플의 매수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이 자리를 반드시 지켜줘야 된다라고 봤었고요. 그렇게 저는 계속 시장을 지켜보고 있다가 더 이상 이 자리를 깨트리지 않는 것을 보고 이렇게 여러분들께 매수 신호로 알람을 드렸습니다. 자, 어제부터 계속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장이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낼 수 없는 게 아니고요. 중간중간에 이렇게 중요한 자리들을 보고 있더라면 다시 한번 매수세가 유입되는 곳이 어디인지 파악을 할 수 있고요. 제가 드리는 매수 신호와 함께 매수를 이렇게 진행한다면 엊그제는 이렇게 6%의 수익을 확보할 수 있었고요. 어제는 다시 한번 약 5% 정도 되는 수익을 확보할 수 있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계속해서 시장에 어떤 소식이 있는지 어떤 흐름으로 상황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요. 우리는 실질적으로 가격적인 흐름이 긍정적으로 흘러가야지만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계속 뉴스뿐만 아니라 가격적인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도 매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어떤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지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자리들은 모두 다 다시 한번 매수세가 유입되기 좋은 시장에서 보고 있는 세력들의 자리를 말씀드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주의 깊게 봐야 되는 자리이고요. 만약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보지 못해서 어설픈 자리에서 이렇게 물을 탔더라면 어제 하락하는 동안에 굉장히 걱정하면서 스트레스가 컸겠지만 오히려 이런 자리들보다 명확하게 기준을 잡아드리는 끝단에서 매수 신호를 드린 덕분에 여러분들은 이전보다 더욱더 큰 폭으로 수익을 볼 수 있었던 거죠. 자, 그래서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하실 일은요, 이렇게 상승한다고 해서 섣불리 따라가서 물리는 게 아니라요, 어떤 자리에서 우리가 들어갈 때 가장 유리한지 매수세가 유입되는 자리를 미리 보고 있다가 제가 드리는 매수 신호와 함께 진입을 해서 멋있게 수익을 내고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매수 신호, 저는 현재 제가 실제로 시장에서 거래를 하고 있는 와중에 매매를 통해서 수익을 내는 게 가능하다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전부 다 무료로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매수 신호를 알람으로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영상에 댓글란을 클릭해서 열어보시면은요, 여러분들이 무료로 매수 신호 알람을 신청할 수 있는 신청 링크를 남겨놓았습니다. 자, 이 링크를 클릭하고 들어오셔서 이렇게 종목 알람 신청을 클릭하시고 보내기 하시면요, 여러분들은 앞으로 시장에서 큰 폭으로 위아래로 흔들릴 때 시장에 휘둘리는 게 아니라요, 뚝심 있게 어떤 자리들이 중요한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가 왔을 때 다른 사람들은 겁을 먹었겠지만 우리만큼은 자신 있게 이 자리에서 들어감으로써 시장의 반등 먹을 거고요. 여러분들은 이전에는 이렇게 아무런 기준 없이 그저 위아래로 흔들리는 차트를 통해서 너무나 혼란스러웠더라면 이제부터는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거래를 하게 되기 때문에 어떤 자리가 중요한지 모두 다 미리 파악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매수 신호, 제가 무료로 여러분들께 공유해드리고 있는 지금 이렇게 무료 신청 링크를 통해서 매수 신호 알람 빠르게 신청하시고요. 시장에서 거래를 통해서 충분히 수익을 보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그렇다면 이번에 CM에서 출시된 건 ETF가 아니라 선물 상품인데 사람들은 많이들 ETF로 오해하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하지만 이번 선물 상품은 XRP에게 엄청난 전환점입니다. 자, 왜냐하면 기관 투자자들이 XRP에 합법적으로
접근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자, 예전에는 규제도 불명확하고 거래소도 불안정하고 가격도 너무나 들쑥날쑥했죠. 하지만 이제는 CM이라는 신뢰도 높은 플랫폼에서 CFTC의 규제 아래 표준화된 방식으로 거래를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 말은요, 자산운용사와 연기금, 헤지펀드들이 이제는 XRP에 진지하게 접근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게다가요, 리플은 최근 히든로드라는 프라임 브로커리지를 인수했는데요. 이건 기관 거래를 위한 인프라까지 모두 다 갖췄다는 뜻입니다. 놀랍게도 CME의 선물 상장 첫날 히든로드가 처음으로 블록딜을 성사시켰어요. 리플은 이제 기술 기업을 넘어서 금융 인프라를 직접적으로 소유한 기업이 됐습니다. 이건 XRP를 ETF로 만들기 위한 사전적인 포석인 거죠. 이번에는 정치권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리플의 CEO인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CME의 상장 직후 워싱턴 DC를 직접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상원 디지털 자산소 위원장인 신시아 루미스 의원과의 면담이 취소가 되었어요. 그러자 갈링하우스는 SNS에 공개적으로 이렇게 말을 했죠. 비트코인만 챙기지 말고 모든 암호화폐를 위한 정책을 만들자. 공정한 룰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한 항의가 아닙니다. 정치권을 향한 전략적인 메시지인 거죠. 즉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도 제도권에 들어왔다. 이제는 SEC든 의회든 우리를 무시하지 말라라면서 강하게 세상을 향해서 출사표를 던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제 5월 19일 CME에서 직접적으로 XRP 선물을 출시한 만큼 향후에 ETF는 언제 출시가 될까요? 자,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2025년 말까지 XRP의 현물 ETF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제 선물 시장에 진입했고 기관 인프라도 갖췄고 정치권의 메시지도 던졌습니다. 이제 남은 건 SEC가 승인하는 것만 남은 겁니다. 비트코인도 그렇게 시작했죠. CME의 선물 상장, 그리고 ETF의 신청, 그리고 SEC의 승인, 바로 XRP도 비슷한 수순을 밟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어제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서 한 차례 반등이 나왔던 XRP 리플은 지금부터 어떻게 흘러가는 걸까요? 우리가 해야 할 향후의 대응도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듯이 현재도 아래에는 계속 가격이 내려오기만 하면 다시 한번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끝까지 이 가격대를 지키려고 하는 지지의 영역이 형성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가격이 내려오면 이 가격대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거고요. 반대로 가격이 위로 올라가기만 하면 다시 한번 시장을 꺾으면서 아래로 누르려고 하는 저항의 영역도 형성이 되어 있는 상태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제 여러분들께 매수 신호를 드리면서 매수로 진입했던 물량을 현재 다시 한번 상단까지 올라온 상태에서 고점을 더 이상 높이지 못하는 것을 확인하고 이 자리에서 매도 신호와 함께 정리를 한 상태이고요. 그렇게 어제 6%의 수익, 그리고 오늘은 5%의 수익 확보한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은 지금 이 모습을 보면 어떤 흐름으로 흘러가고 있다라고 보이시나요? 아마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차트를 보면 그저 큰 폭으로 내려왔다가 위아래로 마구 흔들리고 있는 것처럼 보일 겁니다. 그리고 향후에 위로 올라갈지, 그리고 다시 한번 밑으로 빠질지 잘 가늠이 되지 않을 텐데요. 자, 하지만 여러분들은 이제 다른 사람들과는 다릅니다. 제가 영상을 통해서 현재의 흐름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면서 명확하게 기준을 제시해드리기 때문인데요. 자, 이제 이렇게 보시면 제가 왜 이전부터 위아래로 계속 매수와 매도를 하면서 이 자리들에서 거래를 했는지 보일 겁니다. 자, 현재는 다시 가격대가 내려오면 올라가기 좋은 지지의 영역이 있고 위에는 가격이 올라가기만 하면 꺾여서 내려오기 좋은 저항의 영역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역은 이전부터 꾸준하게 가격대가 움직이면서 이미 시장에서 모두 다 파악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가격이 내려오면 다시 한번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들어올릴 거고요. 그렇게 가격이 상승하더라도 다시 한번 저항을 받으면서 꺾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넓게 보면 위아래로 흔들리면서 점점 가격대를 좁히고 있는 중인 거고요. 우리는 이러한 흐름을 볼 때 보통 수렴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 말은 이미 시장에서 중요한 자리들을 모두 보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아랫자리가 오면 다시 한번 매수를 진행하고 위로 가격이 올라가기만 하면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팔면서 매도를 진행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욱더 가격대가 좁혀지면서 흘러간다라는 말이기도 하고요. 그만큼 힘이 응축되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 이유는 가격대가 위아래로 흔들리면서 이 구간이 마구 좁혀질수록 언제까지나 이 안에 머무를 수만은 없습니다. 자, 시간이 지날수록 위아래로 흔들리면서 이 구간을 벗어나게 될 거고요. 그렇다면 모두가 이 자리를 보고 있는 만큼 그 위아래 구간을 벗어날 때 다시 한번 힘이 강하게 터져 나오면서 그 방향으로 밀어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는 명확하게 윗구간으로 터져 나오거나 아랫구간으로 하락하는 것 없이 이 구간 안에 갇혀서 위아래로 흔들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전부터 꾸준하게 아랫자리에서는 매수를 진입하고
위에 올라가면 매도를 진행하면서 여러분들께 매수 신호와 매도 신호 드리고 있는 거고요. 어제도 마찬가지로 가격이 다시 한번 아래로 내려오더라도 이 자리를 무너뜨리지 않는다라고 보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격이 올라가면 다시 한번 매도 신호와 함께 수익을 챙기면서 꾸준히 거래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괜히 어설픈 자리에서 들어가서 물을 계속 타면서 스트레스를 받기보다는요, 명확하게 양끝단을 인식한 상태에서 매매를 진행해야 되고요. 저는 앞으로 점차 이 구역이 좁혀지면서 방향성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는 만큼 향후에 저항을 뚫고 큰 폭으로 상승을 하기 좋은 자리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께 매수 신호를 드릴 거고요. 꾸준하게 저항을 받으면서 가격대가 아래로 흐르고 있다면 여러분들께 아직은 아닙니다 라면서 물타기 하지 마시고 신규로 진입할 분들도 기다리세요 라고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시장이 눌리면서 우리가 들어가기 좋은 자리가 나왔을 때 이 매수 신호를 받아보기 위해서는요, 지금 이 신호 여러분들께 모두 다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을 때 지금 보고 계시는 영상의 상단에 제 개인 번호를 남겨놓겠습니다. 010-8199-7263으로 종목이라고 보내서 신청을 하시면요, 다시 한번 시장이 눌리면서 매수세가 유입되기 좋은 자리가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께 매수 신호를 드리면서 계속해서 수익을 내고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더 이상 상승을 한다고 해서 급하게 따라 들어가서 이상한 자리에서 물리고 고생하는 게 아니고요. 시장이 다시 한번 하락을 하더라도 기다려야 되는 이유가 명확하게 생긴 거고요.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하락을 할 때 겁을 먹고 공포에 떨고 있을 때 우리는 진입해야 되는 명확한 이유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아직 신청하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요, 이렇게 지금 보고 계시는 영상에 댓글란을 클릭하시고 무료 신청 링크를 통해서 종목 알람 신청 클릭하시고 신청하시거나 상단에 있는 제 개인 번호로 종목이라고 보내서 신청하시면요, 여러분들 앞으로 시장에서 매매를 할 때 저와 함께 걱정 없이 든든하게 매매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과 오늘 같이 알아봤던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나온 건요, ETF가 아니라 CM에서 출시한 파생 상품이고요. 계약 단위로 상품 거래가 이루어지는 선물 상품입니다. 자, 하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요, 우리가 보고 있는 XRP의 제도권 진입 선언이기 때문입니다. 자, 리플은 인프라와 시장 그리고 정치권 모두를 움직이고 있고 이제는 CM에서 선물 상품이 출시된 만큼 ETF가 나올 기반은 충분히 갖춰졌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은 이러한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XRP의 현물 ETF 정말 나올 수 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들의 의견 남겨주시고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여기까지 시청하신 많은 분들 고생하셨고요. 저는 다시 한번 가격대가 하락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께 이렇게 매수 신호를 드릴 수 있는지, 우리가 매수를 해서 다시 한번 수익을 내고 나올 수 있는지 계속 지켜볼 거고요. 앞으로도 더욱더 좋은 전략과 인사이트로 여러분들께 시장의 흐름 밝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복돼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